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불면증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불면증을 단순히 수면장애라는 질병으로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잘 자야 하고 어떻게든 잘 재우기 위한 수단들을 총동원합니다. 잠이 잘 오는 음식이나 차를 찾기도 하고 수면제로 억지로라도 잠을 재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자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잠이 잘 안 오는 것이 정상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내 삶에서 전쟁과 비교될 만큼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잠을 못 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를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박적 태도입니다. 내 삶에 임박한 전쟁 같은 상황을 그냥 모르세요 하는 태도에 불과한 거죠.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성 불면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는 수면제를 먹어도 깊이 잠들지를 못해서 자주 깹니다. 그리고 하루 6시간 이상을 자긴 하지만 낮에 계속 피곤해서 일상에 집중을 못합니다. 뜬금없이 그냥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나 뇌질환 등 아주 특별한 신체적 원인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의 불면증은 스트레스성입니다. A씨는 왜 못 자는 것일까요? 지난 20여 년간 시어머니에게 무리한 요구마저도 다 맞춰주면서만 살아온 겁니다. 어려운 시어른들의 기에 눌려서 그냥 참기만 해온 겁니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는 거죠. A씨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 어렵게 말을 꺼내도 시부모님들은 되레 더 큰 소리만 친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근데 A씨는 이제 와서 왜 잠을 못 자는 것일까요? 그냥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 신체적 질병이 찾아온 것일까요? 신체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든 한약이든 무조건 약부터 빨리 찾아서 잠을 오게 만드는 방법만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약물 회피적인 태도는 불면증이라는 큰 선물이자 기회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아니, 잠이 안 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데 불면증이 삶의 선물이라니 이해가 안 된다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A씨처럼 지금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은 분명 내게 어떤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무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식을 각성시켜서 그 삶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그를 해결해 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A씨의 경우에는 나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제 나도 지쳤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이런 무의식의 질문과 요구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고픈 무의식이 불면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잠이 안 온다는 그 현상이 불편하니 그것만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독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로 억지로 선잠을 재운다고 한들 근본 치료가 안 됩니다. A씨도 더 독한 약도 써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계속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라며 각성시켜서 잠을 깨워버리기 때문이죠. 설령 수면제를 먹고 잠이 조금 나아지면 희한하게도 두통이라든지 이명증이라든지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신경성 질환들이 나타나 버립니다. 고통의 표현 방식만 전환되어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환자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너 자신에게 닥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도 맨날 그냥 약으로만 도망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잠이 잘 안 온다는 것은 신체적 고통인 동시에 도약의 기회로 해석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잘 풀어내면 앞으로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성격적 태도, 나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수면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은 삶의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존 듀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야만 생각을 한다 라고 말이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제 살았던 방식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 신호가 바로 불면증인 겁니다. 비행기에도 항법장치, 즉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조종사에게 경고 신호가 전달되죠. 만약 이런 경고 신호가 없다면 지금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났는지 조종사도 알 재간이 없겠죠. 띠띠띠띠 하고 시끄러운 경고 신호가 있어야 조종사도 그제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면증도 이제 삶의 방향을 빨리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경고의 신호인 겁니다. 이 신호가 불편하고 거슬리니까 빨리 없애야 한다는 그런 귀찮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겠죠. 점점 수면제만 늘리고 중독성 신경안정제까지 추구하는 치료 방식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귀한 신호를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불면증은 때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자기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갈등 내용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빨리 찾아내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대학 입시 이상의 중요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상황인 겁니다. 수면제 부작용과 금단 현상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한 B씨도 그런 예입니다. 40대 전업주부인 B씨는 벌써 1년째 잠을 못 잡니다. 특이하게도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이상하게 더 불안하고 가슴도 벌렁거립니다. 혈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라는 한의사의 말을 듣고 경옥고며 공진단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결국 수면제에 신경안정제까지 먹고 있지만 수면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혼자 수면제를 끊어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금단 현상이 생겨서 식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약으로 대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불면증의 진짜 메시지를 분석해야 근본 치료가 됩니다. 근데 B씨나 많은 환자들은 다른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잠 못 자는 것, 이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스트레스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차분히 더 생각하게 해보면 불면증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 B씨는 나는 잠을 못 자, 너무 피곤해서 낮에 아이들 뒷바라지도 못한다. 그래서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B씨는 특이한 수면 습관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를 주물러 줘야
겨우 하루에 2~3시간씩이라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야근이나 출장을 가버리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한숨도 못 잡니다. 과연 남편이 없는 게 불면증 원인일까요? 상담 결과 여기에는 또 다른 인과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 심리였습니다. B씨 남편은 매우 도전적인 스타일의 사업가라고 합니다. 돈을 잘 벌 때는 잘 벌지만 실패한 적도 많고, 그럴 때마다 그 뒷감당은 B씨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날렸을 때도 결국 B씨가 친정에 가서 해결했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남편 사업은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계속 규모를 키우려고만 합니다. 위험성이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는 것은 남편이 누군가와 새로운 사업을 의논하거나 확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실패하면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다시 B씨가 예전처럼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결국 남편이 아무 일 없이 일찍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나마 안도감을 주니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불면증도 있고 그로 피곤해서 육아도 살림도 힘들어야 남편을 가정으로 빨리 소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신의 곁에 꼭 붙들어 맬 수 있겠죠. 어쩌면 B씨에게는 불면증이 꼭 나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무의식도 생길 수 있겠죠. 무의식적으로는 만약 불면증이 나아서 남편이 늦게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우리 식구들은 길바닥에 앉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연결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같은 불안 때문에 결국 B씨는 원인 없는 불면증이라는 식으로 도피해버렸던 겁니다. 그동안 써왔던 양약보다는 훨씬 순한 한약만으로도 B씨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B씨의 불안 요인을 찾고 이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방안도 함께 모색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B씨는 남편의 성격이나 사업 기질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남편이 바뀌기만 기다려온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안 보이고 불안이 줄어들 수 없었던 거죠. 남편이 안 바뀌니까 미봉책으로 불안과 불면증을 무기로 삼아온 겁니다. 사업가 기질이 강한 상황은 도박 심리와 유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계속 돈을 더 넣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한쪽 면만 보고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자니 B씨는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편이 바뀔 가능성이 적으니 바로 B씨 자신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일단 집이나 부동산을 B씨 명의로 전환해서 남편 사업에서 최악의 리스크가 발생해도 가족의 최소한 생존에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도리부터 쳐놓는 거죠. B씨처럼 만성적 불면증의 이면에는 각자의 저마다 다 다른 삶의 문제가 각양각색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밤중에 몸을 뒤척이면서 보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면증이 결국은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찾게 해주는 계기이자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면증은 무조건 내 삶에서 몰아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관점을 이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내적 요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했던 삶의 선택들과 방향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위험해 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